자, 오늘만큼은 빠졌어야 정상인 건데 또 신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독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오늘마저 강력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19만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20만 전자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은 보이죠? 그러나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우리한테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특히 26일 한국 날짜로는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 강하지만 국제 정세가 그닥 좋진 못한 상황이잖아요. 방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러한 변동성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흔들리는 구간, 웅덩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구간일수록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분명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최종 분할 매수 구간은 약 18만원 부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남은 한 주를 위한 영상, 우리 삼성전자의 소식들을 또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뉴스면 뉴스, 또 주가면 주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싹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의 삼성전자는 특히나 가격적인 면을 좀 주시해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어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분명 버텨갔었지만 나스닥은 이렇게 강하게 빠졌었던 이유,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 관세 인상이라는 권한이 있다. 대법원 판결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얄짤없이 경고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직결법 또한 요 인공지능 버블 논란, 시트리니 리서치죠. AI는 경제 실업률을 무려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갔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지금의 국장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또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격적인 면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동안 우리 삼성전자는 특히 근래 물불 안 가리고 올라왔던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했던 흐름은 우리에게 분명 또 버텨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랑 이때 뭔가 다른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분명 똑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구간은 분명 요 5일선과 11선에 대한 이격이 이때랑은 더 분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지금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는 꾸역꾸역 우리 개미들 물량 털어가면서 올라오기 바빴다면 지금의 구간은 이렇게 축적해내는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만큼 지금의 구간은 또 그만큼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코스피 1등 종목 삼성전자가 이러했던 흐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습성을 잘 활용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우리는 가격적으로 약 18만원 부근, 또 11선은 이렇게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가격을 주시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섣부른 매도는 여전히 금지라는 거,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화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지금의 디램 3대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지만 이번 HBM4는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강 체제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이 두 기업 간의 패권 경쟁이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과 동시에 출하까지 성공을 했죠.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능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최신형 칩을 내놓았기 때문에 HBM3를 공급하고 있는 현재 하이닉스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능은 잡았지만 요 수율이 문제다라는 거죠. 수율이 60%만 나와도 고객사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HBM4 삼성전자의 수율을 약 62%에서 64%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SK하이닉스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삼성전자의 제2의 무기,
바로 낸드, 이 패킹 공정이죠. 디램을 이렇게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킹 공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낸드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작업을 삼성전자는 자체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해요? 물론 HBM3 독보적으로 수율이 80%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다 TSMC한테 맡겨서 위탁 공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데 있어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당장의 수율보다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먼저다. 장기성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HBM3의 실수를 이번 HBM4로 완벽하게 만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HBM4를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HBM4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빨라요.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인 AMD도 삼성전자의 HBM4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슬라, 그리고 IBM, 바이두, 심지어 퀄컴까지 삼성전자는 이미 HBM4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이닉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이닉스의 HBM4는 요 엔비디아 말고 밝혀진 고객사가 있어요? 없죠.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최신형 칩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캐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요 블랙록이 우리 삼성전자의 장내 공개 매수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또 이렇게 5,920포인트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3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4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젠큐릭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바이오. 자, 그렇다면 시진핑과 엮여있는 국내 제약주를 보자. 바로 어제 월요일 밤이었죠.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삼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상한가를 쳤던 이때보다 더 실렸죠. 심지어 버텨주다 보니까 정배열까지 다시 만들어낸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쏟아냈던 이 부근, 최근에 또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그리고 어제째로 이렇게 미세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이슈. 어제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공식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젠큐릭스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젠큐릭스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깔끔하게 29.93%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가 오히려 빠지고 시작을 했죠. 0.73%. 그러면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무려 3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요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촬영하는 동안 금세 또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제 20만 전자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면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섹터 자체의 특수현상, 그리고 D램 품귀 현상, 헬티지를 완벽하게 좀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HBM4의 가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는 책정이 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HBM4의 가격 장당 무려 $700입니다. 하나로는 거의 100만 원 돈이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심지어 HBM3랑 비교를 했을 때는 20-30%밖에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분기 메모리 가격 인상을 얼마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80-90% 정도면 여러분들 보시면 장당 $1000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이번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시면 무려 30조, 우리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무려 3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 사이클 국면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는 진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만 200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여러분들
업계 최강인 엔비디아보다도 컨센서스가 높아요. 엔비디아보다도 지금의 삼성전자는 돈을 더 잘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떠한 위치까지 와 있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이 가격 조금은 부담스러우시죠?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은 얘기가 조금은 다르죠.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여기서 2차로 좀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약 18만원 부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다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가격, 지금의 구간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의 장을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만은 금지라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의 미장은 다시금 상승의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분명 버텨갔었지만 주요 3대 지수는 이렇게 적지 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보복, 반항을 하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얄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국장을 보면 그야말로 미친 장이 좀 펼쳐졌었죠. 코스피는 무려 5,946포인트, 코스닥은 버텨가면서 1,162포인트. 물론 특정 섹터에 한해서 순환매가 지속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러한 국장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이거 같아요.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 케빈 허씨가 어쨌든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2월달만큼은 증시가 좀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즉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긴 했었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